히말라야. 이 거대한 산자락에서 척박한 땅을 가꾸며 살아가는 라다크 사람들. 이것은 분명 인도의 영토지만 인도와는 다른 삶의 모습이 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3,600m의 고원. 히말라야의 눈 녹은 물로 시작된 인더스강은 황량한 사막에 생명을 키워가고 있다. 이곳에 라다크 불교의 우영 틱세이 곰파가 자리했다. 나의 가르침이 강 오른쪽 언덕 위에서 번성하리라는 고승의 예언에 따라 지어진 이 사원에는 20m 크기의 부처상이 3층 법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 자비로운 미소를 간직한 미래 부처상은 달라이 라마와 모든 라다크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만들어진 것이다. 하늘과 땅을 닮아 순수하고 소박한 삶이 있는 곳. 여기에 하늘 아래 첫 마을 라다크가 있다. 라다크 곰파 마을. 연평균 강수량이 100mm도 되지 않는 척박한 땅. 영하 40도 이하의 추위가 8개월 이상 지속되는 혹한의 땅. 그러나 라다크 사람들은 히말라야의 황량한 사막을 개간해 푸른 농토와 아름다운 전원을 손수 일구어 왔다. 이곳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선택한 것은 보리와 밀농사다. 4개월의 짧고도 소중한 여름. 보리 재배와 소모기를 거두는 일만으로도 라다크의 하루는 짧다. 가축은 우유와 고기, 따뜻한 털뿐 아니라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연료를 마련해준다. 한 가정이 한 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보통 1톤가량의 소 배설물이 연료로 쓰인다. 인간 또한 땅에 속해 있다고 믿는 라다크 사람들은 생활의 모든 것을 자연에서 얻어 자연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땅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다. 30도가 넘는 더위가 찾아오는 짧은 여름. 햇볕이 잘 드는 집 옥상마다 온통 소를 먹일 풀들이 차지한다. 진흙 벽돌로 만든 라다크 전통 민가. 창가에 놓인 화분들이 여름 햇살을 흠뻑 먹는다. 민가 부엌에선 술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말린 누룩을 손으로 일일이 갈아 준비해 놓고 쪄낸 보리에 고루 섞어준다. 보리술을 만드는 것은 라다크 사람들의 일상이다. 누룩을 섞은 보리를 자루에 넣어 하루 정도 따뜻한 곳에서 발효시킨다. 일정 시간 발효가 된 보리를 나무통에 넣어 맑은 물을 부으면 이제부터 술맛이 배기 시작한다. 티벳의 전통술 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더 좋은 술맛을 위해 술통은 오랜 시간 동안 라다크 집집마다 자리를 지키고 있다. In Ladakh, we got three types of people. They are called Mon, Dirt, and Tibetan or Mongolian race. According to the records, that Aryan, you see, these Dirt people were the first settler in Ladakh. Maybe we can trace their history even up to 7th century. Then we have this Mon race of people. They entered to Ladakh via Himachal Pradesh, and I think they entered late. Their settlement started only after 10th century. And then the Tibetan race of people, their migration to this area began in 9th century with the first king of Ladakh, to whom we call it Palgi-Gon. So at the moment, we have a population of these three races, and majority of them are Tibetan.
라다크의 심장 도시 레. 10세기 이후 900년 동안 독립왕국을 지켜왔던 라다크는 힌두 도그라 왕조의 침입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인도의 지배하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적 지배에 불과할 뿐 라다크 사람들은 여전히 인도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고집하고 있다. 여름철에만 열리는 야채 시장. 겨울철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야채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북적인다. 가족들 앞에 신선한 야채를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여인들의 마음은 벌써 흐뭇해진다. 시장 길가에 자리한 작은 식당. 사람들의 발길을 잠시 붙잡는 음식 한 가지가 이곳에 있다. 식당 주방에서는 손바닥 크기만한 만두피가 부지런히 만들어진다. 다진 고기와 야채를 얇은 만두피에 푸짐히 담아 10여 분 정도 찜기에 쪄내면 티베식 만두 모모가 만들어진다. 실크로드를 따라 히말라야를 넘어왔을 옛 상인들에게도 부처의 설법을 가슴에 품고 라다크에 도착한 승려들에게도 모모 한 접시는 언제나 값진 식사가 됐다. ये बहुत टेस्ट आता है ये हम लोग का स्पेशल खाना बनता है ये फर्स्ट चाइना बनता है और तिब्बतन में बनाता है और नेपाल भूटान यहाँ तो लद्दाख में बनाता है 16세기에 건립된 라다크 왕궁. 티베트 포탈라궁의 모델이기도 한 이곳은 500여 년 동안 라다크 사람들의 자부심이 되어왔다. 라마승의 한 손에서 끊임없이 뚝제 첸모가 돌아간다. 라다크 불교는 11세기 티베트에서 전해져 왔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서로 닮아 있다. 재앙을 물리쳐준다는 믿음으로 라다크 마을 입구마다 세워진 초르텐.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초르텐도 볼 수 있다. 라다크 마을 입구에는 또한 커다란 마네가 있다. 현세의 모든 죄가 씻겨가고 보다 나은 내세를 기도하며 마을 사람들은 마네를 돌리고 또 돌린다. 라다크의 아침. 맑은 햇살이 집안에 들 무렵이면 가장 먼저 부엌이 분주해진다. 식사 준비에 앞서 차를 만든다. 끓인 차와 버터 덩어리를 구루구루라는 나무통에 넣고 약간의 소금을 곁들여 힘있게 펌프질을 해주면 티베식 버터차인 구루구루 차가 만들어진다. 라다크 사람들의 모든 먹거리 속에는 추위를 이겨내게 하는 재료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 구루구루 차에 섞인 버터 또한 마찬가지다. 라다크 여인들은 가족의 건강과 입맛을 위해 하루도 차 만들기를 거르지 않는다. 구루구루 차는 혹한의 한겨울 추위를 달래주고 여름밤에 차가운 냉기를 걷어주는 삶의 습관이다. 라다크의 부엌은 거실의 역할도 함께한다. 길고 혹독한 겨울날 땔감이 부족해지면 온기가 남은 화덕 주변에 모여 모든 가족이 겨울밤을 보내기도 한다. 이제 아침 식사가 준비된다. 짧은 여름 햇살을 받으며 자란 야채를 콩과 함께 끓인다. 밀가루 반죽 또한 이들이 살아온 삶처럼 거칠고 퍽퍽하지만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소중하다.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을 끼고 살아가는 모든 티베트인들의 식탁에 빠짐없이 차려지는 뚝바. 이제는 라다크 사람들의 식탁에도 같은 모습으로 차려지고 있다. 뚝바의 양념은 오직 소금 한 가지. 하지만 어머니가 딸에게도 그 딸의 다음 자손에게로 맛을 물려주며 살아온 라다크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맛있고 감사한 음식이다.
아하하 진보라 장윤락 해. 장윤락. 올레. 아궁이에 바람을 넣어 화력을 높이고 음식에 푹 익어가면 티베식 수제비 뚝바가 완성된다. 야채와 수제비 반죽 그리고 소금이 재료의 전부지만 이 한 그릇 속에는 라다크의 음식 문화가 담겨져 있다. 특별한 날 차려지는 또 다른 음식 갸뚝. 야크 고기를 한 입 크기로 준비해놓고 얇게 편 밀반죽을 1cm 정도의 두께로 썰어 넣는다. 갸뚝 맛의 비결인 말린 버터와 야크 고기를 먼저 익힌 후 칼국수를 넣는다. 버터가 국물에 흠뻑 녹아들 때까지 삶아주면 티베식 국수 갸뚝이 만들어진다. 재료를 마련하는 시간에서부터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길고 지루한 과정이지만 누구 하나 재촉하는 법이 없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운명에 순종하며 살아온 모습이 이들에게 낙천적인 삶을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비로소 10여 명 대가족의 식탁이 차려진다. 이제 감사의 인사를 서로 나눈다. दोनों हम लद्दाखी आदमी दोनों का मतलब ये है कि हम आदमी को इज्जत से खाना खाओ बोलने के लिए हम दोनों बोलता है हम लद्दाखी आदमी को 이들은 음식을 먹기 전 항상 기도를 드린다. 부처의 은혜로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가난한 자와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이 굶주리지 않기를 기원한다. 라다크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은 언제나 곁에 있는 가족이다. 노인은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고 아이는 순수한 웃음을 짓게 하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나면 보리술 창이 준비된다. 여기에 약간의 볶은 보리가루를 넣으면 일상적인 간식인 참빠가 만들어진다. 라다크의 척박한 환경은 오히려 자연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의 라다크를 있게 한 것이다. Yeah, it is called Little Tibet because the people, those visited Ladakh and Tibet, they found a lot of similarities between the religion of Ladakhis and also their culture. For example, if you enter a monastery, you won't find any difference between a Tibetan monastery or a Ladakhi. Or same case with the Ladakhi kitchen, that you will find same sort of utensils, which is used by the Tibetans, like this famous Tibetan tea, to which we call it gurgur tea, So it is therefore called Little Tibet. 라다크 곰파 마을에서 축제가 벌어진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의 생일이다. 라다크의 전통춤 체스가 선보인다. 구경을 하는 이들도 춤을 추는 이들도 모두 한 마을 사람들이다. 체스는 축복받은 모든 날과 추수의 기쁨을 나누며 추는 춤이다. 인도의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티벳의 전통을 간직한 라다크 사람들만의 춤인 것이다. 축제와도 같은 날에는 언제나 티벳 전통술 창이 준비된다. 시간의 흐름이 술맛을 더욱 향기롭게 하듯 세월의 흐름은 인간을 더욱 지혜롭게 한다. 라다크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마을 남자들이 술 주전자를 머리에 얹고 창춤을 춘다.
라다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평범한 노인이다. 문명이 들어올 수 없었던 이 땅에서 노인들이 지닌 소중한 경험들은 라다크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조율해 나가기 때문이다. 별세계, 별천지 라다크. 이들의 문화는 인도의 그것과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전통춤 체스 역시 청중을 사로잡는 멜로디와 해학적인 가사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거칠고 메마른 히말라야 산봉우리를 땅과 하늘 삼아 살아왔지만 이들은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밝고 건강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다. 레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남걀산. 레 왕궁을 지키는 최모곰파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법문을 새겨놓은 깃발, 따르촉이 바람에 나부낀다. 불교의 진리가 온 사방에 흩어져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다크는 아침 부자로 하루를 열고 저녁 6시 다시 부자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성스러운 물 춥붓을 올린다. 정성스러운 공양의 의미가 담겨 있다. 타인을 존경하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부자 의식을 통해 라다크 사람들은 부처와 달라이라마 그리고 가족과 자신을 향해 영원한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라다크 사람들은 자연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삶이 자연의 일부이기를 바랄 뿐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해맑은 미소를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들. 라다크는 자연의 땅, 부처의 땅인 것이다. 필리핀 루손섬 북부 산악지대. 이곳에는 땅의 사람이란 뜻의 이프가오족이 살고 있다. 약 11만 명의 이들 종족은 잦은 전쟁 때문에 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왔지만 지금도 벼농사를 짓고 있다. 이프가오족은 가물랑이란 이름의 작은 칼로 벼이삭을 수확한다. 아직도 초자연적인 힘을 믿으며 권선징악의 관수법에 익숙한 사람들. 하루치의 식량을 머리에 이고 돌아오는 소박한 삶의 모습 뒤에는 2000년 전 오직 두 손으로 일궈낸 기적이 있었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불리는 계단식론. 벼를 재배할 농지가 없었던 이프가오족은 산비탈을 깎아 논을 만들고 일일이 돌을 쌓아 두 개 빗물을 가두었다. 논 두 개 길이만도 지구 둘레의 절반. 불가사의와도 같은 이프가오족의 계단식론은 눈물겨운 삶의 흔적이기도 하다. 한 시간여 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곳은 산턱 아래 바나웨 토요시장. 자신들의 터전에서 나름의 경제 구조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지만 산턱까지 찾아든 문명의 이기에 발길이 닿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프가오족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찾아보는 물건은 칼과 삽, 농사에 필요한 도구들이다. 검준한 이프가오 산악지대를 끼고 생활하는 이들 종족에게 생선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음식이다. 이프가오족의 거친 삶 또한 이제는 조금씩 세상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 시장 한켠에서 조각되고 있는 목상. 이프가오족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쌀에신 불우리의 모습이다. 이프가오족은 생활 주변 곳곳에 수호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에 모든 신은 친근한 사람의 얼굴을 닮아 있다. Our rice terrace sculpture was derived or
we learned it from South China, that this culture came from there. And when our forefathers settled in these mountainous areas, they were forced to carve rice terraces on the sides of the mountains so that they can plant rice and be able to live. 산봉우리와 얼굴을 맞댄 구름들이 흐르고 굽이굽이 산골 사이로 징소리가 울린다. 이프가오족은 예로부터 축제나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징소리를 크게 울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은 타만 마을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 이프가오족 한 집안의 잔치는 마을 전체의 축제나 다름없다. 결혼식 준비를 위해 아이들까지 두 팔을 걷어올린다. 이프가오족은 야자나무의 한 종류인 빛낭나무 잎과 열매 가루를 씹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일종의 담배인 셈이다. 마을 행사에는 주로 돼지와 닭이 제물로 바쳐진다. 그중 닭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닭털을 뽑는 아이들 또한 신이 나 있다. 마을 행사에 작게나마 참여하면서 아이들 또한 종족의 전통을 배워가는 것이다. 제물로 바친 닭의 심장으로 미래를 점치는 이프가오족. 심장의 혈관이 선명하게 퍼져 있으면 마을에 복이 내리고 새로운 부부가 행복하다고 믿는다. 이날 결혼식의 주인공은 18살의 신랑 노엘과 17살의 신부 노라다. 이프가오족의 전통 복장은 빨강, 파랑, 검정색을 기본으로 한다. 이 중 붉은색은 전쟁의 신을 상징한다. 신랑 신부가 전통 복장을 갖춰 입으면 본격적으로 결혼식이 시작된다. 방가방이라고 불리는 이프가오족의 전통 춤이 펼쳐진다. 원래 이 춤은 적지에서 싸우고 돌아온 병사들을 환영하거나 적에게 종족의 용맹함을 과시하기 위해 추던 전쟁 춤이다. 결혼식의 주례는 이프가오족 무당이 맡는다. 무당은 마을 의례 때마다 설화를 읊기도 하며 아픈 이들을 위해 병굿을 하기도 한다. 결혼식에 모인 하객들을 위해 수줍은 신랑 신부의 춤이 이어진다. 춤이 끝나면 이프가오족 쌀로 빚은 전통술 타보이를 마신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닭과 밥이 준비된다. 이프가오 지역 계단식론에서 수확되는 쌀은 필리핀에서도 가장 품질 좋기로 소문난 쌀이다. 평생에 가장 행복한 날인 결혼식. 이날 새롭게 부부가 된 이들은 삶은 계란 노른자를 먹는다. 마을을 찾은 귀한 손님이나 행사의 주인공들이 먹는 특별한 음식인 것이다. 닭고기를 받는 아이들 또한 신이 나 있다.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이프가오족의 결혼식은 마을 사람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 축제인 것이다. The Ifugao tribe is one of the cultural minorities in northern Luzon, particularly in the Cordilleras. We do not have so much differences in looks or in appearance from the other tribes of the mountain provinces. But you can distinguish or you can know if he is a member of the Ifugao tribe by the way he dresses.
like our G-string, our blanket, our headgear, and other clothings that we use. It makes us different from the other tribes. 결혼식을 마친 이들은 행사에 쓰인 음식들을 소중히 들고 마을 입구에 자리한 조상의 묘를 찾는다.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음을 조상께 구하고 나면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중국의 만리장성이 절대 권력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이 푸가오족의 계단식로는 생존을 위한 기적인 것이다. 중국 남서부 수많은 산들로 둘러싸인 소수민족의 고향 귀주. 여느 도시와 다를 바 없는 밤 풍경. 하지만 한 발짝만 도심을 나서면 귀주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귀주를 말할 때 흔히 333이란 표현을 쓴다. 맑은 날이 사흘 이상 가지 않고 3리 이상 들판이 계속되지 않으면 주머니에 돈 소푼이 없다는 뜻이다. 귀주성의 3대 소수민족은 мя오족, 후이족, 동족. 그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мя오족이다. 카일리 뉘산랑도에 자리한 창춘 мя오족 집성촌. 손님 맞이 준비를 서두르는 мя오족 여인들. мя오족의 옷차림과 장신구에는 화려함과 정교함이 잘 조화되어 있다. мя오족 여인들은 은장식을 즐긴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화려한 은관. 새와 나비, 꽃 등 아름다운 자연이 작은 공간에 가득 심어져 있다. 머리끝에서 치마 끝자락까지 온통 은장식으로 둘러싸인 여인의 모습. 창춘 мя오족의 부의 상징이다. 但是是花花草草、鸟啊，这些都是我们描述的是大自然的，我们描述的是分不开那个大自然的，然后我们这个1、2、3、4、5层，就是长长的，就是叫长形描。 대나무 악기 연주가 시작되고 술 한 잔과 물솥불 은장식을 준비한 мя오족 여인이 손님을 기다린다. 예로부터 미식가는 광동으로 가고 애주가는 귀주로 가라는 말이 있다. 술과 가물을 즐기는 소수민족답게 손님 맞이 첫 의례는 술을 대접하는 것이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 대문까지 12개의 술잔이 준비된다. 이 술을 모두 받아 마셔야 마을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대나무 전통 악기 루송의 연주는 술 대접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마지막 술은 물솥불로 만든 잔에 받는다. 12번째 술을 마시고 물솥불을 만지면 술이 모자라니 더 달라는 의미가 된다. 이제 마을을 찾은 손님들은 мя오족 사람들의 새로운 가족인 것이다. 我们自苗族的就是最重要的是十二道，是我们苗族最吉利的一个树。如果你去做什么也要人也是12个，什么都是要12，所以我们就拿那个12道来敬酒欢迎你们。还有呢，那个牛角，最后的那一道牛角，就是我们特别喜欢的牛角，就用它来欢迎你们来的。 귀한 손님이 마을에 입성하면 성대한 환영춤이 펼쳐진다. 창춘 мя오족의 이름으로 이곳 진시 집성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500여 명. 하지만 카일리 산자락마다 나름의 전통과 삶의 모습을 지켜가는 수많은 мя오족이 있다.
이 순간 мя오족은 자신들의 하나된 모습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많은 소수민족들 중 특히 мя오족은 한족과의 심한 반목의 역사를 지녀왔다. 소수민족임에도 1800년대 청조의 역사에 기록될 만큼 대규모 독립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단풍나무의 후예 мя오족. 이들은 아직도 역사 속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苗族是枫树的传人，因为枫树星星生出了蝴蝶妈妈，蝴蝶妈妈才生下12个蛋，12个蛋里面有鸡与鸟把它孵出来，其中一个就是人类的祖先，也就是苗族的祖先，叫昂。那么，所以苗族自称叫哼。 이른 아침 산비탈 어귀에 아침 햇살이 닿으면 약초 캐는 사람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술을 빚기 위한 누룩 원료로 쓰이는 약초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약초는 향기가 짙어 술맛을 더욱 좋게 한다. 衍生主要草，我们民间拿这个来酿酒，我们闻一下，这香味那就是最好的酒药。这是我们民间专门拿这个草药来晒干拿来酿酒。 카일리 롱창 마탕지란 마을. 나지막한 산틈 사이로 또 다른 мя오족 집성촌이 자리해 있다. 옷에 네모 모양의 자수 장식이 수놓여 있어 이름 붙여진 거자 мя오족. 같은 성을 가진 시족이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мя오족이라 해도 각기 다른 생활 풍습과 전통 복장을 지니고 있다. 이곳 여인들은 이미 10살 때쯤이면 능숙한 솜씨로 자수를 놓는다. 마을 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오른다. 술 빚기가 시작된 것이다. 좋은 술을 빚기 위해선 좋은 물과 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술맛을 아는 사람의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쌀밥에 골고루 누룩을 섞어준다. мя오족의 전통술 비양땅주는 시원한 느낌이 가슴속까지 퍼지는 맛이 일품인 백주다. 누룩을 골고루 입은 밥은 이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고스란히 흘려보내고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술 안에는 자연의 맛이 배어든다. мя오족 조상 대대로 빚어온 비양땅주는 한 세대를 거치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 그 맛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비양땅주를 빚을 때는 특히 불의 열기를 세심히 다루어야 한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약해도 고유의 술 향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솥 위에 나무통을 올려놓고 전통 중류법으로 술을 받는다. 정류 작업에 있어서는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통의 뚜껑을 단단히 동여매고 왕겨 가루를 솥과 나무통 사이에 뿌려 아주 작은 틈새까지 봉쇄한다. 중류통 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아이디어인 것이다. мя오족의 일상과 언제나 함께해온 비양땅주가 비로소 맑고 깨끗한 모습을 드러낸다. 술을 빚는 이가 향기에 먼저 취해버린다는 비양땅주. мя오족 여인이라면 누구나 이 술을 만들 줄 알아야 하고 мя오족 남자라면 누구도 이 술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我从20岁我都考酒，这一年我得34、35岁了，我都经常考酒，得2个月了才考了，得34、50都最好的，考了都烧火不要掌握那个火。进不了，
술 맛을 보지 않으면 밥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мя오족에게 있어 비앙땅주는 친구보다도 가까운 존재다. 개문견산, 창을 열면 산이 보인다는 의미로 산이 많은 귀주를 두고 한 말이다. 과거 мя오족의 삶의 터전은 장강 하류 일대였다. 수천 년 여망의 나라 중국에서 용맹함을 과시했던 이들이지만 한족의 세력에 밀려 강가에서 산속 오지로 숨어들었다. 삶의 터전에 따라 삶의 방식 또한 새롭게 바뀌었다. 이제 이들의 곁에는 장강을 향해 던졌던 그물도 싱싱한 물고기 요리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또다시 나름의 생활 방식을 터득해왔다. 집마당에 논이는 닭과 집집마다 들려오는 소 울음소리, 그리고 돼지 사육장의 풍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мя오족의 가옥 구조는 보통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1층은 가축 사육장으로 사용되고 2층은 가족들의 주거 공간으로, 그리고 맨 꼭대기 3층은 곡식을 채워 넣는 방으로 이용된다. 저녁상을 준비하기 위해 감자를 푸짐하게 담아 부엌으로 향한다. 보통 мя오족의 식사는 하루 4끼. 그만큼 여인들의 하루가 바쁠 수밖에 없다. 감자와 고추를 잘게 썰어놓고 먼저 돼지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볶아낸다. 땔감은 늘 그랬듯이 나무를 사용한다. 그리고 썰은 감자와 고추를 넣어 고기와 함께 볶아준다. 이제 мя오족의 부엌에서도 여느 중국 가정처럼 큼직한 프라이팬 하나만 있으면 모든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볶아진 재료들을 한 접시 가득 담아 놓으면 투도우 로우스, 돼지고기 감자볶음이 완성된다. 프라이팬에 돼지기름을 한 숟가락 넣고 채 썰은 고추와 닭고기를 한데 볶아내면 칭지아오 통지지, 닭고기 고추볶음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허전한 식탁을 채우기 위해 옥수수를 삶아낸다. мя오족 식사의 별미인 셈이다. 식사 준비가 모두 끝나갈 쯤 부엌의 열기도 잦아든다. 맑게 빚어진 비앙땅주 한 주전자가 준비된다. мя오족은 식사할 때마다 술을 잊지 않고 술을 마실 때에는 남녀노소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한 번 든 젓가락에 밥 한 그릇이 금세 비워진다. 산간 오지 마을의 소박한 식탁이지만 이들에게는 진수성찬이나 다름없다. 사발을 들어 건배를 하는 모습, 비앙땅주가 이들의 생활과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느낄 수 있다. 강활한 중국 대륙 곳곳에서 나름의 소박한 표정을 가꾸어 온 소수민족들. 술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손님도 가족이 될 수 있는 мя오족. 칠곡의 역사를 강인함으로 이겨온 이들은 분명 중국의 또 하나의 얼굴이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중부. 이곳에는 산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라자족이 살고 있다. 토착 종족의 세력에 밀려 이곳 산악지대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또라자족은 파전으로 농지를 개간했다. 과거 또라자족 사회에서는 장례식에 물소를 바침으로써 농토를 얻을 수 있었고 그만큼 이들에게 물소는
귀한 존재인 것이다. 지역의 중심 상권인 마카레 재래시장. 논농사와 더불어 또라자족의 주 수입원은 질 좋은 커피다. 17세기부터 재배된 또라자 커피는 인도네시아에서뿐 아니라 서구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주변국과의 오랜 교육의 역사를 가져온 또라자족의 식생활은 중국과 흡사한 점이 많다. 또라자족의 전통 가옥 똥꼬난. 마치 뱃머리를 나란히 하고 출항을 준비하는 커다란 배의 모습과 같다. 중국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온 초기 정착민들이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개조해 집을 지었던 것이 전통으로 남겨진 것이다. 똥꼬난이는 빠짐없이 물섭불이 걸려 있다. 물섭불은 또라자족에게 있어 가문의 위엄과 경제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Moyang orang Toraja pertama datang itu memakai perahu ke sini dan itu semua arahnya ke utara ya, utara dan selatan karena mereka datang dari apa namanya? Dari utara menuju ke selatan. Makanya ini tidak ada yang menghadap ke timur ke barat. Jadi utara dan selatan. Jadi itu artinya. 꿰떼 마을에 새로운 집이 지어진다. 집을 짓는 재료는 대나무.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나무만을 이어 똥꼬난을 만든다. 마을 사람 모두가 훌륭한 건축가인 것이다. 이들은 주거용 집과 곡물 창고, 그리고 장례식 조문객을 위한 임시 가옥도 같은 모양으로 짓는다. 벼농사가 끝난 후 장례식이 집중되어 있는 6월에서 8월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물소 시장이 활기를 띈다. 돼지 또한 장례식에 빠지지 않는 재물. 이러한 장례식 재물은 산자의 복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 또라자 딘데 마을. 산자의 축제와도 같은 장례식이 거행된다. 이들은 사자에게 작별을 구하고 사후 세계인 뿌야로 안전하게 도착하길 기원하는 것이다. 또라자족은 죽은 자가 보다 쉽게 사후 세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높은 바위산 암벽을 파내 시신을 안치한다. 조상의 모습을 쏙 빼닮은 목각 인형 따우따우. 무덤 가까이 따우따우를 세워 자손들이 조상의 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마다 추수철이 지나면 따우따우는 새 옷을 갈아입는다. 제사의 의미를 담는 것이다. 또라자족의 토착신앙은 사후 세계인 뿌야로 돌아간 조상신의 보호와 지위가 장례식에 바쳐지는 물소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기본적 믿음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적당한 기회에 쓸 줄 모르면 가진 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또라자 사람들. 베푸름의 가장 적당한 기회가 바로 장례식인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성대한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함이 아닌 살아있는 자를 위한 잔치인 것이다. 조문객을 위한 물소와 돼지고기 요리가 준비된다. 넉넉하게 썰은 돼지고기를 대나무통에 꽉 차도록 넣은 후 바나나 잎으로 잎을 막아 찜기 효과를 내도록 한다. 대나무는 단단할 뿐 아니라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오랫동안 불에 쬐어도 타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천연 찜기로 손색이 없다. 1시간 가까이 불에 달궈진 대나무를 자른다. 돼지고기를 고루 익히고 남은 뜨거운 수증기는 물기가 되어 빠져나가고 바나나 잎 향기가 밴 고기만 남는다. 약간의 소금으로만 간을 한 빠삐용 바비. 부드러운 돼지고기 살이 일품이다. 상주에게 물섭불이 받쳐지고
남은 물소고기에 검은색 파메라산 가루로 양념을 하면 장례식의 특별 음식인 파메라산이 완성된다. Ada makanan spesifik Toraja yang mereka sebut Pak Mak Rasang. Pak Mak Rasang itu yang dibikin dari babi. Ya, dibikin dari babi, dicampur dengan bumbu-bumbu dan warnanya jadi hitam. Nah, menurut agama mereka itu tidak ada larangan sama sekali. Ya. Jadi babi, kerbau atau sapi tidak ada masalah. Nah, karena agama mereka sebut alukta, agama tradisional itu memperbolehkan. Beda dengan agama Islam atau Muslim. 이제 기나긴 시간 동안 부야로 떠날 날만을 기다려온 사자가 비로소 길을 나선다. 4호 세기로의 여행은 수만 개의 산과 계곡을 넘어야 도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사자는 소중한 동반자인 물소의 시중을 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여행길을 편안히 떠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기나긴 행렬이 장례식의 대미를 장식한다. 또라자족의 전통 장례식은 집안을 휘청이게 할 만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도 이 관습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다. 장례식은 또라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굳건히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렘부 솔로, 또라자의 장례식은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의례가 아니다. 그것은 산자의 내세를 위한 소망인 것이다.